토할 것 같아요. 인사하시죠. 네, 토할 것 같으신 이분은 아무튼 피아노를 쓰신 김겨울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기실에 있는 동안도 계속 긴장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거짓말 같다, 떨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연주를 들으면서도 역시 떨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가님도 소개하셔야죠. 네, 저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이다혜라고 하고요. 제가 김겨울 작가님이 진행하시는 그 라디오 북클럽에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김겨울 작가님 진행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은 그 반대로 구석에 몰아넣고자 복수전인가요? 흔쾌히 이 네. 자리를 하겠다라고 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피아노라는 책을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김겨울 작가님의 다른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책만 읽고는 또 알 수 없는 모습들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 연주들을 몇 곡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연주해 주신 곡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곡이고 처음 연주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혜 작가님이 진행을 오시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작가님 불어 잘하시잖아요. 네요.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어떻게 읽나요, 이거?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네,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데 내 똥다 내 똥다 블랭드라고 읽으면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야유이고 어디까지가 환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환호로 접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곡이 첫 곡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모라는 바로크 작곡가가 쓴 레 정트 플랑트라는 곡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뭐 상냥한 호소 내지는 이제 부드러운 탄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가 아무튼 피아노 전작이죠. 책의 말들의 서문에 이 곡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책의 말들을 쓸 때 이제 원고를 쓰기 전에 일단은 가만히 앉아서 이 곡을 몇 번 듣고 마음을 좀 정리한 다음에 곡을 쓰고 그랬거든요. 물론 책을 쓸 때는 저는 음악을 안 듣습니다만 아무튼 피아노에 썼듯이 그런 곡이었고 작가님한테 이 글쓰기 작업과 피아노를 친다는 게 어떻게 다른 언어로 느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보통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제 호소하는 혹은 전달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피아노는 오늘은 공연을 하시지만 아마 보통 때 피아노를 치신다는 거는 나 혼자 듣는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나한테 들려주는 용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아노라는 언어가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글쓰기랑은 많이 다르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글을 쓸 때도 음악이라고 느끼고 음악을 쓸 때도 글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서 아주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저는 글을 쓸 때 음악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악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글을 쓸 때 이를테면 저 두 부류의 저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작가가 글을 쓸 때 굳이 분류를 하면 글의 음악성, 글의 어떤 리듬, 호흡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가 있고 글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글을 쓸 때도 그 쓰고 있는 글의 호흡, 리듬, 말소리 이게 어떻게 읽힐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써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리듬의 글이 나왔다라고 느낄 때 되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아, 이게 단어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라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 구사를 할 때 글을 쓰는 것과 음악을 연주하거나 듣는 게 아주 완전히 다른 행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는 건 독자를 상정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을 것을 상정하고 쓰는 반면에 음악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향의 소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나 혼자만의 분투인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곡을 들을 때가 지금인가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몰라요 오늘.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이군요. 이러고 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선생님 지금이에요.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이군요. 다음 네. 곡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은 쇼팽의 곡이고요. 우리가 쇼팽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게 글 쓰는 작업하고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업도 내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문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혹은 다 쓴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같은 식의 상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가능하면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고치고 표현들을 다듬고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내가 쓴 글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고 고치고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께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연주하는 것과도 닮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퇴고를 좋아하시나요? 초고를 좋아하시나요? 네, 둘 다 싫어하면 안 되는 건가요? 둘 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죄송해요. 둘 다 싫어요. 작가님. 이게 직업이니까 뭐 잘할 것 같고 뭐 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둘 다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런 일을 해서 밥을 벌어 먹고 산다고 생각했던 게 뭘 몰라서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쓰면 쓸수록 계속 어렵고 맞아요. 그건 맞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쓰는 사람마다 자기 리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듬을 찾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거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뒤집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작가님도 고민을 해가면서 연주도 하고 글도 쓰실 것 같단 말이죠. 뭘 덜 싫어하시냐고 물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는 퇴고를 좋아해요. 초고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퇴고를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적합한 어떤 합당한 자리에 놓아주는 과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었다고 느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을 좋아하고 근데 음악 연습할 때도 똑같아요. 악보 보는 거를 제일 안 좋아하고요. 일단 악보를 보고 나서 요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막 계속해서 바꿔서 쳐보는 그 과정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글 쓰는 과정이랑 음악 연습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둘 다 잘 하신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네. 정말 결론이 왜 그렇게 네, 저는 막 둘 다 싫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둘 다 좋아합니다. 네. 둘 다 참 좋네요. 제가 아무튼 피아노 읽다가 작가님한테 낭독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25쪽에 등장하는데요.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피아노 학원 보내줘.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괄호를 치고 잠깐 대구 사투리로 다시 읽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 사투리로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피아노 학원 보내줘.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대구 사투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대구 출신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어서. 혹시 계신가요? 내가 대구 사투리 좀 한다. 계세요? 네, 저기 손 드신 분. 손 드신 분 계세요? 오, 저희 손 드신 분께 그러면 대구 사투리를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구 사투리를 잘 못 써요. 손을 왜 드신 거예요? 대구에서 30년을 가까이 아, 네네네. 이제 대구에서 이미 쓰고 계시다. 지금 이미 쓰고 계신데, 예, 것 같은데. 약간 걱정하지 말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피아노 학원 보내줘. 큰 차이가 없죠, 그쵸? 네. 네. 엄마한테 얘기할 때 엄마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피아노 학원 보내줘. 그러니까 앞쪽이 올라가는군요. 약간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어. 피아노 학원 보내줘. 이렇게 되는군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난관을 제가. 네, 근데 지금 시범을 듣고 나니까 이것을 작가님도 아마 비슷하게 하셨을 텐데 네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억양이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약간 네.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확인받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아까 따라 했으니까. 아니 이런 걸 왜 박수 외치는 거야? 아까 여러분 피아노 연주 들으셨을 때 이만큼 박수가 아니었어요. 배신자들. 너무해. 넘어가시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규칙과 헌신의 세계에 살고 싶었던 것 같다. 나의 본능은 늘 그러했던 것 같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글과 음악, 춤이 모두 작가님께는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규칙과 헌신의 과정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규칙과 헌신이라는 게 피아노 연주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표현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규칙과 헌신을 동경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프리랜서니까 이제 매일매일을 규칙적으로 살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저의 규칙은 조금 더 하루하루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간격이 있는 규칙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뭘 하고 일주일에 2번 뭘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규칙들인 것 같고, 제가 동경하는 규칙은 조금 더 헌신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어떤 한 가지의 마치 구도자처럼 사는 삶의 모습을 대단히 동경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런 분이시거든요. 뭐 하나에 되게 구도자처럼 이렇게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런 스타일의 분이셔서,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나도 저런 어떤 뭐 하나에 이렇게 삶을 다 바쳐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동경이 제 안에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저에게 실현 가능하지 않든 제가 어떤 원하는 삶의 형태를 어렴풋이 그려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생각하는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의 모습이, 제가 무슨 장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막연히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어떤 철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삶이 조금 더 정리정돈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간결한 삶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어떤 한 가지 모습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을 방향 지어 나가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라고 느끼는 부분을 늘려나가고 내가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삶을 계속해서 정돈해 나가는 거 그게 제가 지금 삶에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헌신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경 같은 게 제 안에는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자적인 속성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굉장히 단정하게 이렇게 뚜벅뚜벅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도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가장 많이 놀란 것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구도자적으로 살기에는 제가 너무 유튜버여서 안타깝게도 구도자가 되기엔 너무 관종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인데 뭐 앞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한 10년쯤 뒤에 또 다른 북토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구도자는 끝났다. 내 인생에 나는 스타가 되기로 했다. 그렇죠. 나의 관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네. 나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 네. 네. 구독자 1000만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김겨울님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이네요. 아, 세 번째 지금인가요? 곡. 네. 또 이제 깃발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곡인지 말씀해주시고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곡은 제가 재밌자고 고른 곡인데 여러분한테도 재밌을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북토크 때 추천했던 작곡가고 아마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세실 샤미나드라는 19세기 여성 작곡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튼 피아노 쓸 때 여성 작곡가 얘기를 많이 못해서 수적으로 워낙 적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 연주자는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여성 작곡가에 대한 걸 많이 얘기를 못한 게 아쉽기도 하고 해서 세실 샤미나드 추천을 드렸었고 저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을 해보려고 급하게 소전사님 두 번의 북토크가 끝나고 지금까지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 급하게 연습을 해서 해보려고 일단 가져왔고요. 근데 치면서 제가 되게 재밌는 곡이어서 저한테는 진짜 막 연주 자체가 재밌는 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완성도까지 제가 할 시간이 없었고 그냥 제가 재밌자고 제가 좀 이기적으로 치는 그런 곡이고요. 이 곡은 말씀드렸듯이 19세기 작곡가의 곡이기 때문에 아까 쇼팽이랑 같은 시대의 곡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곡이고 제목은 아라베스크라는 곡인데요. 아라베스크라는 뜻이 원래는 이제 아랍에 에스크가 붙은 거여서 아랍풍의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좀 화려한 악곡, 음악에서는 좀 화려한 악곡 같은 걸 아라베스크라고 부르고 발레에서는 아라베스크 동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많이 확장된 그런 용어예요. 지금 치기 무서워서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안 올라가시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아무튼 세실 샤미나드라는 작곡가의 아라베스크라는 곡입니다. 네.
묘하게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로. 아, 이렇게 약간 시험 때 왜 반 1등 하는 친구가 어제 밤에 일찍 잤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 공부 한 해도 하나도 안 했어. 예. 이런 재수 없는 애들. 예, 되게 긴장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더니 저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근데 곡도 너무 좋고 네, 좀 재밌는 곡이죠. 약간 치는 재미가 사실 되게 큰 곡이어서 전 이렇게 칠 때마다 되게 막 혼자 재밌어 하거든요. 이 곡은. 예, 조 변환이 딱 이루어지고 뭐 이러는 게 굉장히 네, 네. 좀 신기하고 재밌어서 저도 참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곡들을 많이 알게 됐다. 네, 이 작곡가 좋은 곡 되게 많습니다. 세실 샤미나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여성 작곡가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네, 책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의 목차가 이를테면 아무튼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거의 이제 90권 가까이 책이 있잖아요. 네, 또 참여도 근데, 하셨고. 네, 근데 그게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다 내가 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목차를 짜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피아노의 목차를 보면서는 이게 굉장히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구성을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언뜻 보면은 약간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챕터는 무슨 얘기일까? 그거를 딱 목차를 보고 바로 알아듣기가 어렵고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구성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성 이야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일단은 이 책은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모로 그러한데요. 이제 첫 챕터를 보시면 제가 발라드 1번에 대해서 얘기를 쓰면서 맨 처음에 C 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그 음을 쳤을 때 아무도 설득되지 않을 소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첫 챕터의 첫 챕터 마지막에 썼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챕터 에필로그 직전에 가게 되면 맨 마지막 단락에 그렇게 써있죠. 아무리 확신 없이 시작을 했더라도 그 음의 의미는 마침에 이르러서 비로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첫 챕터에서 했던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끝을 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의도했던 것은 세 가지 층위가 담기길 원했어요. 어떤 층위냐면 첫 번째는 이 책의 의미.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지만 그 첫인상이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읽었을 때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음악에 있어서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첫 음이 어떻게 들렸든지 간에 그 음은 마침에 이르렀을 때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삶도 똑같다는 거 우리가 확신 없이 했던 일들, 삽질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내 인생에서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의 의미는 지금 당장 절대 확정할 수 없고 지금 이 음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듯이 그건 끝까지 갔을 때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기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고 그 첫 챕터에 보시면 브람스가 아니라 저기 그 슈베르트 즉흥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필로그에 그 같은 곡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건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되게 또 기뻤던 건데 우리 대표님이 보도자료 써주실 때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듣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듣는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에요. 아무튼 피아노지만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책일 것이라고 의뢰 생각하지만 연주하기 위해선 들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나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듣는 일로 시작해서 듣는 일로 끝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동시에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은 그 첫 챕터가 끝나고 나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저의 개인사적인 속에서 피아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피아노와 음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야만 이 책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는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 혹은 음악이라는 존재 자체, 피아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읽기, 음악 추기 같은 챕터 같은 것들은 그러한 확장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챕터들이고요. 그렇게 쓰고자 의도를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의도는 그러했고요. 그래서 그런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책에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침묵을 사랑한다는 것은 리듬을 갖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챕터는 마지막 또 그 엔딩이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 이른바 그 마가 뜬다고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잠깐 사이가 벌어지는, 침묵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거는 흔히 방송을 할 때는 이건 사고란 말이에요. 그쵸. 한 3초 동안 침묵이 이어지면 사고예요. 근데 제가 라디오 DJ 하잖아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앞에 게스트분이 말하다가 갑자기 침묵을 하면 1, 2 이러면 그래서 약간 막 못 참고 막 얘기하게 되는. 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본능적으로 항상 비어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조급하게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않아도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가능하면 이 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시간을 우리가 계획표를 짤 때에도 항상 틈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리듬을 만든다는 것은 어디에 마침표를 찍고 쉼표를 찍고 어디에서 침묵을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침묵을 침묵으로 두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잠시 자기를 멈춰놓고 듣는 거, 다른 사람의 언어에 나를 내맡겨 보는 거,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살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얼마나 슬픈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독서도 그렇고 음악을 듣는 일도 그렇고 저는 그런 행위들이 어느 순간에는 나를 버리고 타인에게로 도약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독서라는 게 혹은 음악을 듣는 일이라는 게 내가 너무 확고한 내가 있고 나는 절대 하나도 안 변할 거고 내 생각은 완벽하고 그래서 남이 주는 이야기를 여기서 받아들이고 튕겨내고 지식을 쌓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나의 경계를 좀 흐리게 만들어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잠시 도약해보고 그 사람이 되어보고 다시 돌아오는 일.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듣는 일이고 읽는 일이고 그게 아주 철저하게 한계 지어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내 몸 분량의 경험밖에 할 수 없는 이 타고난 한계,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넘어가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자기 몸으로 그냥 한 100년 살다 죽으니까 그 이상의 경험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차근차근 듣는 거, 독서 읽어보는 거, 들어보는 것만이 우리를 잠시나마 말하자면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듣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흐리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듣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토크 타이틀이 모든 게 끝은 아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제목을 대표님이 제안 주셔서 제가 냉큼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친필 사인 할 때도 이 멘트를 여러 번 썼죠. 모든 게 끝은 아니다. 제가 책에 아예 대놓고 그렇게 썼잖아요.
하지만 모든 게 끝은 아니다. 이 책은 그 말을 하기 위해 쓰였다. 사실 내가 쓰는 모든 글은 이 말을 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제가 썼는데, 모든 게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이건 여담인데, The End 하고 페이지가 끝나잖아요. 넘기면, 하지만 모든 게 끝은 아니다 시작되잖아요. 그 의도한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었어. 소전설은 첫 부터 끝에 어떤 분이 질문 주셨거든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근데 두 번째 부터 끝에 아무도 안 물어봐서 제가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Q&A가 없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 조판을 했을 때 그게 딱 어떻게 우연히 맞아떨어졌는데 그 수정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어긋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단어를 하나 뺐나 해가지고 그걸 맞췄어요. 분량을 다시 앞에 문장 추가하고 빼고 해서 그걸 맞춰서 그렇게 넘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넘어가면 하지만 모든 게 끝은 아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하게 되죠. 모든 게 끝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고,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책의 처음과 끝에 넣어두었던 그 이야기. 끝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든 그 행동의 의미는 진짜로 끝이 나기 전까지는 결코 판단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고 의미가 확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것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하기를 다짐하면서 쓰기도 했었고,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일종의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문장이 2번 등장할 거예요. 그 파트에.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이어서 이번 공연의 제목으로도 쓰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곡 어떤 곡 연주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곡이 끝나고 이제 공연이 끝나는 거여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코랄을 20세기의 탁월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부조니가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오르간 코랄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르간 전주곡이에요. 원래 오르간으로 연주했던 곡을 피아노 버전으로 부조니가 바꾼 건데요. 원래는 이제 그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 곡인데 그 중에 5번에 해당하는 곡이고 책에도 등장하는 곡이고요. 책에 제가 그 연습 과정에서 썼던 곡인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주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라는 곡이고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이 곡을 자주 듣고 연주해요. 이게 아까 제가 그 자주 연주하는 곡 중에 하나를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 이 곡인데요. 말하자면 종교가 없는 사람의 기도 같은 곡인데요. 이 곡을 언제 듣고 언제 연주하냐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이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들을 마주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곡을 듣거나 치게 돼요. 진짜 주여 당신을 소리쳐 부르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곡을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되게 잘 표현해주는 짧은 곡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